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이 벌써 6월이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세웠을 텐데 지금이 좀 중간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은 새해 다짐 같은 거를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저도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올해는 저는 좀 소박하게 너무 계획을 세우고 안 지켜온 것 같아서 어. 계획 자체를 좀 소박하게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자 계획을 세웠는데 절반의 성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신 건가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일주일에 다니고 한두 있긴 번. 합니다. 좀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좀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자 계획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서 기자님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화생활이라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가성비 갑인 영화 타임입니다. 오늘도 기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현역 거장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신작 레디 플레이어 1과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후아유 이렇게 두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디 플레이어 1을 봤었거든요. 워낙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좋아하기도 네, 하고 네. 대부분 흥행성을 놓치지 않는 감독이라서 저는 꼭 한번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명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대감을 충족시킨 영화였나요? 저도 기대가 컸는데 역시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스필버그의 작품은 언제나 당대의 시사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화를 만드는 여전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가 던지는 이야기에는 항상 통찰력이 있고요. 또 그가 보여주는 영화 기술이라든지 영화 미학은 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작 더 포스트나 링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러 리스트 같은 역사와 실화 기반의 묵직한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틴틴이라든지 AI 그리고 주라기 공원 같은 SF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까지 그 장르를 넘나드는 솜씨 또한 스필버그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스필버그 감독의 최신작이 바로 레디 플레이어 1인데요. 그 스필버그의 올드팬과 젊은 관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입니다. 네. 감독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한데요. 이 젊은 관객까지 모두 만족을 시킬 영화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영화 속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기자님 줄거리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원작이 있어요.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 있고요. 이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현실이 지배하고 있는 2045년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게임을 수행하는 얘기입니다. 식량 파동과 경제 위기로 암울한 세계를 맞이한 2045년 콜럼버스의 트레일러 빈민촌에 사는 소년 웨이드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탈출해 가상현실 게임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게 낙입니다. 웨이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오아시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 이유는 바로 오아시스에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오아시스를 만든 개발자는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입니다. 할리데이는 2040년 사망하는데요. 세상을 뜨면서 하나의 유언을 남깁니다. 오아시스에 숨겨둔 3개의 미션을 완수하는 우승자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오아시스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이 할리데이가 숨겨둔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미션을 완수하려 하죠. 웨이드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 IOI까지 조직적으로 이 게임에 끼어들고 1차 관문을 통과한 웨이드는 바로 IOI의 타깃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만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VR 카페처럼 네, 뭔가를 네, 쓰고 네. 이거를 다 체험해서 이게 뭔가 미래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 것 같다가도 정말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캐릭터들이나 아이템 그리고 음악 같은 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올드 팬을 사로잡는 데도 네. 충분해 보이는데 네. 여기서 또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꼭 이 포인트는 잡아가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이 스필버그의 야심찬 오락 영화인 만큼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속의 게임, 그리고 영화 속 가상현실을 장식하는 게 바로 80년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 캐릭터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20세기의 유명 게임이라든지 영화 캐릭터들이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총 출동합니다. 그리고 창작자가 작품에 숨겨놓은 메시지나 재밌는 장치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표현하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은 바로 이런 이스터 에그 찾기가 이 영화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자 재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이야기, 기자님이 꼽으신 영화 주요 장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영화 초반 장면인데요. 그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다리 위 광란의 질주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 오아시스에서 퍼시발이라는 아이디로 활약 중인 웨이드는 오아시스 창시자 할리데이를 동경해서 그의 인생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게임 플레이어인데요. 그 웨이드는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미션에 도전합니다. 온갖 방해 요소들을 뚫고 다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 그 방해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10여 분 만에 시작되는 이 다리 위 질주 장면은 엔터테이닝 무비로서 레디 플레이어 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에 심어둔 이스터 에그들,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드라이버의 질주를 방해하는 괴수로 공룡과 킹콩이 등장합니다. 스필버그가 직접 연출했던 영화죠. 그 주라기 공원에서 가장 포악하고 영리한 공룡으로 등장했던 티렉스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게이머들의 길을 방해하는 또 다른 괴수로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매달려 있던 킹콩이 최종 보스처럼 등장해서 게이머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가 오토모 가스히로의 유명한 만화 아키라에서 주인공 가네다 슈타로가 탔던 빨간색 바이크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미션 장면에서부터 추억의 캐릭터와 작품들이 대거 소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뭐 숨겨진 캐릭터가 많다고 해서 더 따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차들이 많이 등장한 장면에서 뭐 다른 자동차도 그렇고 뭐 다른 캐릭터들이 은근히 숨겨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챙겨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어서 두 번째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조금 시간을 점프해서 후반부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네. 결국 웨이드는 우여곡절 끝에 홀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마지막 미션에 도전하는 웨이드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미션은 바로 1979년에 발매된 게임 어드벤처 속의 수수께끼를 푸는 겁니다. 게임사 아타리에서 만든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아타리 2600의 어드벤처라는 게임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스터 에그가 심어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이 어드벤처를 만든 개발자 워렌 로비넷의 이름이 이 게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하는 게 최종 미션입니다. 네. 기자님이 이 장면을 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VR이라는 정말 최신 기술을 영화의 소재로 사용한 영화인데 네. 그렇게 최신 기술이 총동원된 가상현실 게임 세계에서 주인공 웨이드가 이제는 골동품이 돼버린 낡은 게임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70년대 최고의 게임사였던 아타리가 80년대 들어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아타리 게임사의 몰락에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 스필버그의 E.T.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면서 아타리사는 E.T.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게임이 망하면서 아타리사도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또 이런 숨겨진 스토리까지 좀 처음 알았네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장면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장면은 모든 미션을 통과한 웨이드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할리데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린 할리데이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 방에서 두 사람은 게임과 현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할리데이는 자신을 닮은 웨이드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다고.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소통하는 법을 몰랐고
현실을 두려워했지만 할리데이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 동시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걸 말이죠. 네.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Reality is real. 현실은 진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가상현실이 현실의 세계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영화만 감상하고 끝나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감상하고 나니까 왠지 게임 관련한 직업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업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은 어린 시절에 게임을 즐겨 하셨나요? 이게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좀 많이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막 게임을 즐겨하진 않아서 테트리스 정도? 이 정도는 좀 해봤는데 혹시 저도 테트리스 많이 테트리스? 했고 혹시 캐치마인드라고 아시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게임이요? 캐치마인드요?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아. 막 수수께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굉장히 흥행했는데 모르실까요? 저희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기자님. 네, 저는 사실 e스포츠를 좀 즐겼었거든요. 정말요? 스타크래프트 1을 오. 잠시 즐기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e스포츠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프로게이머를 꿈꾼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직접 게임을 하는 게임 플레이어,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 바로 할리데이인데요. 할리데이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천재 게임 개발자입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할리데이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서툴고 게임 속 세상에서 게임 캐릭터와 소통하는 게 더 익숙한 인물인데요. 어딘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고 우정이나 사랑에도 서툴어 보이지만 사실 자신이 직접 살고 싶은 세상을 창조해서 그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할리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할리데이란 인물이 정말 약간 말투도 좀 어눌어눌하고 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좀 떨어지고 사랑이나 우정 이런 부분에서도 네. 좀 서툰 게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창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좀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고 다른 좀 현실 세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게임 시장에서 좀 비전은 어떤지도 알고 싶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게임에서 아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이 마음껏 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파티를 매일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게임 개발자의 창의력은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서류 뭉치와 씨름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회사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이 좀 생소한 다소 대중적이지 못한 직업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게임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가 큰 게임 회사의 수도 늘었고요. 게임 관련 직업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영화 속의 직업의 정체까지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배우 조승우 씨와 이나영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죠. 한국 영화 후아유. 기자님이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요. 후아유를 보면서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보다 이 영화가 한참 전에 만들어졌지만 두 영화가 은근히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호 감독이 만든 20대들의 청춘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조승우와 이승우 씨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바타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채팅 게임을 좀 예전에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 역시 반가운 추억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2년도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이때도 뭐 온라인 이런 채팅 프로그램이 조금씩 막 생겨날 때였거든요. 이때 또 중요했던 게 아이디 만드는 거였는데 네. 혹시 아이디가 어떤 거였나요? 저는 곤듀 이런 게 들어갔던 거. 아, 곤듀 정말 많았죠. 완다님 아니었나요? 완따 이런 거 안 했고요. 저는 그때 인터넷 소설 같은 게 유행해서 네. 그때 제목이 하나가 개기지마 이런 거였는데 꼭 앞에 주식회사 주 이런 걸 붙인 다음에 저도 붙였어요. 네. 개기지마 마도 마지막에는 아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 R로 이렇게 하면서 마 맞아요. 이렇게 하고 끝에 TM 이런 걸 붙였었거든요. 혹시 기자님도 아이디가 있었나요? 저는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아 정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이름 그 이니셜 아. 이렇게 되게 평범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LJH 뭐 이런 거. 예. 아, 오히려 더 깔끔했네요. 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세대 공격을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좀 빨리 영화 줄거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영화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2002년에 서울 63빌딩이 배경입니다. 63빌딩 30층에 입주한 게임 회사 개발자로 일하는 형태는 채팅 게임 후아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에 앞서서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하던 형태는 테스트에 참가한 아이디 별이를 알게 되죠. 알고 보니 별이는 같은 63빌딩 건물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수족관 다이버였습니다. 인주는 한때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지만 사고로 총력을 상실하고 선수에서 은퇴했고요. 지금은 63 수족관에서 위너쇼를 준비하는 다이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팅게임 후아유에 접속한 인주는 온라인 친구 멜로와 가까워지는데요. 멜로가 형태일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인주에게 형태는 그저 뺀질이 속물이기 때문이죠. 한편 형태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별이,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점차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네. 뭔가 조승우 씨와 이나영 씨의 조합이라고 해서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했는데 은근히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되는 청춘 멜로작인 것 같아요. 기자님이 뽑으신 명장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주와 형태가 게임 후아유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인주와 형태는 온라인 채팅 게임 후아유에서 파트너가 돼서 함께 게임을 하고 얘기도 나눕니다. 형태는 별이가 인주라는 걸 알지만 인주는 멜로가 형태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각자 엉뚱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게임 개발자인 형태는 자신이 연중 무휴 24시간 손가락을 놀리는 드러머라고 자기소개를 하고요. 수족관 다이버인 인주는 자신이 조직에서 칼을 쓰는 칼잡이라고 소개를 하죠. 형태는 그런 별이의 엉뚱함에 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 채팅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서 귀여운 역할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나도 그때 그랬지 하는 추억에 잠기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당시의 영화 홍보 문구가 네트워크 세대의 새로운 사랑법이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세대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으니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참고로 후아유보다 앞서서 PC통신을 소재로 한 멜로 영화도 있었는데요.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접속도 함께 보면 흥미로울 작품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영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 뭐 사양이나 화질, 그래픽 같은 게 굉장히 옛날 거고 그리고 이때 막 채팅방에서 인사를 어떻게 했죠? 뭐 하이 반가 뭐 이런 거였나요? 하이루. 하이로 맞아. 하이로. 하이로 이런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자님도 뭐 아이디는 달랐지만 뭐 인사는 비슷했겠죠? 네, 저도 인사는 하이로 하이로 반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명장면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아유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배우 조승우 씨가 직접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현실에서 형태와 인주가 다툰 어느 날 기분이 좋지 못한 인주는 후아유 게임에 접속해서 멜로를 찾습니다. 그런 멜로, 즉 형태는 별이에게 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형태라는 걸 고백하진 못합니다. 대신 형태는 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죠. 그렇게 형태의 기타 반주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윤종신의 환생, 긱스의 짝사랑, 나미의 유혹하지 말아요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부릅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조승우 씨가 라이브로 불러서 완성된 장면이고요. 지금은 엄청난 티켓 파워를 지닌 뮤지컬 스타가 됐지만 이 후아유를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조승우 씨는 춘향전과 완이와 준하 이렇게 두 편의 영화밖에 선보인 적 없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뮤지컬에 빠져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한 조승우는 후아유에서 제대로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요. 이 꾸밈없는 라이브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진짜 나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결정부를 남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조승우 배우의 모습을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조승우 배우가 고니로만 기억이 됐는데 네, 이렇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불러주니까 너무 달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나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그래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형태의 회사는 결국 자금난을 겪으면서 63빌딩 건물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태는 마지막으로 인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죠. 63빌딩 옥상에 인주를 데려간 형태는 여기가 자신의 아지트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아지트를 보여주는 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때 형태는 손가락을 들어서 건물을 짚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내 손이 마우스가 돼서 건물도 옮기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고 온 세상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게임 속 공간은 가짜고 여기는 진짜거든. 내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게임 공간보다 여기가 더 낫더라. 별이라는 아바타 말고 서인주가 서 있는 진짜 공간이니까. 굉장히 게임 개발자다운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대사는 어딘지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들어본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게임 개발자 할리데이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후아유에서도 형태는 게임 속 공간이 아닌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아바타 별이가 아닌 서인주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장면이 영화의 엔딩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인주는 형태가 멜로라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영화를 끝까지 직접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끊으시나요? 야. 네, 정말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사람의 멜로가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영화를 직접 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영화 두 편이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택시 운전사와 택시 이렇게 두 편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특집 형식으로 두 편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각 영화에 대한 좀 감상평을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레디 플레이어 원과 후아유. 먼저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기자님 좀 감상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VR이라는 굉장히 핫한 소재를 스필버그라는 거장이 어떻게 다룰까 굉장히 궁금해서 큰 기대감을 안고 극장을 갔는데 극장을 빠져나올 때는 정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 역시나 굉장히 스필버그 감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현재에 머물지 않는구나라는 점에서 저도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까지 얻었었고요. 그리고 저 이번에 후아유를 준비하면서는 아까 이 영화 2002년도에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영화여서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저한테는 제가 20대 청춘 시절에 봤던 영화여서 그런 배우 조승우 씨나 이나영 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저의 그런 옛날 젊었었던 시절을 추억하며 이 영화를 다시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영화 두 편을 만약에 오늘 취재생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좀 봐야겠다 할 때 어떤 걸 조금 더 추천해 주시는지. 두 편의 영화 중에 네네. 어떤 작품이요?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조금이라도 더 좀 흥미가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테니까 취업 준비하시느라 그래도 좀 더 화끈한 레디 플레이어 레디 플레이어 1을 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영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취준생분들이나 또 저희도 주말 동안 머리도 식힐 겸 영화들 많이 보실 텐데 기자님만의 좀 인생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많으시죠, 인생이? 저는 사실 그 후아유로 소개를 했지만 멜로 영화를 좀 좋아해요.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10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시리즈를 보고 저도 인생 영화예요.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그 소외되네요 또. 아마 그 영화 보고 이렇게 심쿵했던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많을 맞아요. 텐데 에단 호크라는 배우도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을 네. 했고 언젠가 그런 유럽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꿈도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랑도 네, 맞습니다. 이게 비포 선라이즈를 못 보니까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라서 저도 그렇고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주신 레디 플레이어 원, 후아유 그리고 보너스로 이 비포 선라이즈까지 보면서 주말에 조금 힐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네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들고 오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